네, 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조정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을 받을 적에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거보다는 현재 방향성에 순응하면서 바닥 찾기 또 지지 확인 매매가 중요합니다. 자, 강남 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NTNW 강남큰손 정우주입니다. 찬스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11월 달까지 제가 돈 버는다고 했죠. 10월 달 2차 부양 정책에 대한 미국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또 한 번의 찬스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일단 오늘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아직 반등은 미약하지만 지금 유럽 증시 급등세 이어지고 있고요. 다우 선물 지수도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조정을 받을 적에는요, 그대로 순응을 해줘야 돼요. 거기서 간다 못 간다 이렇게 단정지면 안 되고요. 현재 일봉 상태에서는 추세가 우하향 꺾여 있는 상태, 또 1차 지지선 2326포인트 붕괴됐다가 다시 반등, 붕괴됐다가 올라오면 다시 붕괴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는 계속하자. 자, 또 현재 차트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항상 일으키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내일은 내일 가서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전 매매에 충실해라. 자, 주봉 상태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주부터 추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상단 추세 꺾일 적에 항상 장기적 관점에서 고래 기법으로 보면요. 자, 월봉 상태를 볼까요? 10월, 11월, 12월까지 조정 장세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냥 간다, 못 간다가 아니라 그냥 가면 더 좋겠죠. 근데 경계권에 들어갈 적에 조정권에 들어갈 때는 항상 종목 장세가 아주 활발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격전이 완전 벌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급등보다는 또 급락보다는 행보등락 기간 조정에 초점을 맞춘다. 많이 떨어진다, 많이 올라간다. 이거보다는 행보등락 3개월 동안 행보등락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좀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재 우하향으로 꺾여 있습니다. 또 주봉 상태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하향으로 꺾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현재 상단세 저항받고 밑에 방향이 밑으로 잡히고 있어요. 이럴 때는 무슨 경계부터 하고요. 꺾인다라고 가정하면 역시 조정은 조정다운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상태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같은 명령을 보시기 바라고 또 역시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항상 조정을 거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패턴 자체가 대세상승 초기 장세 상승 시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 교수님. 예. 자, 코스닥 차트 바로 이제 11월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꾸준하게 대응하면서 화려한 종목 장세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괴되면 지수를 가지고 매매한다면 매도 쳤다가 다시 재매수해서 이어가시고 매도 쳤다가 회복하면 재매수 이어가시면 돼서 지수는 그래요. 그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과 재상승에 대한 기준을 여기를 잡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주식을 지수랑 똑같이 매매하는 게 아니니까요. 지수 떨어진다고 다 떨어진 건 진짜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는 붕괴가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이번에도 이어질 확률은 높은데 아니어도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걸 예측하는 게 아니고 아니어도 폭락세 3월달 같은 하락세 침체기로 간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말이 안 맞다. 지수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간다는 게 아닙니다. 급락이 아닌 상태에서 횡보 등락 소폭의 횡보만 보여줘도 11월까지 그냥 횡보만 보여줘도 종목 장세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를 들어서 침체기로 온다면은 3월 달에 경기 부양을 미국에 살 때 스케줄을 짜고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다 짜고 했지 그거를 아무 계획 없이 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 계획을 짰을 때 2차 부양을 언제 할 거냐? 바로 막판에 이런 계획을 짰을 가능성이 많고 지금도 조율 중이지 1년 기본적으로 규모면의 조율 중이지 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2차 부양 10월 정도에 나오면서 11월 좀 끌어당기는 시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VR세 공포지수라든가 환율, 유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들
어떤 기준을 어떤 지표로 봤을 때도 문제가 없고 현재 수급 쪽으로 봤을 때 장중에 오늘 뭐 크게 문제점이 발견이 될 모습은 없었죠. 오늘은 어제는 좀 선물이 매도가 나왔지만 그래서 미국 증시가 5이선 좀 회복을 했어요. 또 그래서 추가적 반등의 흐름이 장중에 선물에서 좀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매수 관점 혹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급등 또 삼성전자 이런 IT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 이런 통합적으로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우리가 3월 같은 하락장 여기가 끝났다 장이 끝났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지금은 60일선에 대한 수급선만 안 깨지면 괜찮은데 전에도 빠졌지만은 60일선 지지 받았죠? 이번에도 장주에 살짝은 좀 이탈한 모습 보였지만 종가상 지지가 나왔죠. 그래서 종가상 확인이 더 좋고 장중에 지금 어떤 수급이 안 좋다거나 해외 증시가 급락을 보이는 선물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장중에 대응을 해야겠지만 특별하게 어떤 큰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면 종가상 60일선만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그래서 상승 초기 종목으로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가는 게 아니고 상승 초기 못 갔던 거 그리고 올라갔던 2차 전지, 수소, 그린 뉴딜 이런 건 안 되고요. V자로 최근에 올라갔던 거 있죠. 그런 거 빼고 지속가를 빼고 못 갔던 상승 초기의 순환매에 대비해서 종목 자체가 이격이 짧은 거는 괜찮은데 올라갔던 것만 안 하면 된다는 그런 개념의 종목 장세라는 거죠. 종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일단 이게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오면서 파월 의장이 일단 추가 부양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나스닥 위주로 강세 흐름이 전개됐죠. 물론 테슬라는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 뭐 급락세가 나왔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만큼 자율주행 쪽에 또 재료가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투매가 오전장이 좀 나오다가 막판에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지금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상승해주면서 선물 지수가 아마 내일은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60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 만큼 60일선, 일단 단기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테슬라가 1개월 내에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일단 주시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슈로 인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 자율이랑 관련이 없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급등세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올라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보다는 아마 내일부터는 단계는 좀 경계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 테마주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역시 10월 달에 또 재료가 나올 기대감은 또 남아있죠. 그래서 조정 시 역시 저가 매수 기회를 또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항상 그냥 인위적으로 테마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들보다도 실질적인 뭔가 자율주행 쪽의 핵심 기술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플, 테슬라 같은 경우가 10월 달에 신제품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애플, 테슬라 관련주들은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 중장기 코스피 상투 신호 안 왔죠. 월봉상 상단 추세가 2,600포인트대 중후반대 가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지수가 이제 5일선 회복되느냐 아니면 60일선 깨지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변곡점이 예상이 됩니다. 추석 전후 미국의 추가 부양 정책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이제 상당히 갭이 좁혀졌다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제 추가 부양 정책을 공화당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압박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 굉장히 중요한 장세 여기서 잘 집중하시면 좋은 수익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래님. 네. 지금은 위치적으로 볼 적에 종합주가 지수가 되었든지 간에 종목이 되었든지 간에 고래사냥 5일 선매매 유효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영진약품을 볼까요? 이 5일선 매매라는 것은 항상
조정을 받고 5일선을 회복했을 적에 추세가 전환될 적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항상 시가의 매수, 시가의 매수, 시가의 매수, 그다음에 붕괴되면 매도했다가 회복하면 재매수. 이게 5일선 매매입니다.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 영진약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매수 신호가 안 나오고 있죠.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단기 지표가 턴할 적에 매수 관점 본다. 지금은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를 아직 안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기법, 가격대를 볼 적에 10,000원 기준이니까 9,000원 지지선, 9,000원 기준으로 1차 선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선매수라고 하는 게는 초보자는 해서 안 됩니다. 항상 돈을 좀 더 주고 사더라도 5일선을 회복하는 거 보고 사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일봉은 단기를 보는 것이고 주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이번 주가 5주선이 깨지죠. 5주선이 깨지면 3주째 조정을 받는다 하도 5주째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일봉에서 5주선을 회복했을 적에 거래가 늘 적에 3박자가 맞을 적에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 보낼 적에만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월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이번 달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죠. 근데 이번 달도 이번 주만 지나고 나면 이제 이틀뿐이 안 남았죠. 그래서 현재 몸뚱, 그러니까 소양선, 윗꼬리 소양선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을 잘 보이고 있다. 매달 고점은 높여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자, 한 점만 더 볼까요? 자, 제넨바이오가 있죠. 제넨바이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저점과 이저점 우상향 하단 추세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5일선 매매가 좋다. 아직 5일선 회복 못했죠. 추세 꺾여 있죠. 이 추세가 전환될 적에 5일선 회복했다 하더라도 추세 꺾여 있는 상태, 데드크로스 역별 상태에서는 항상 3박자가 맞지 않으면 항상 매수 관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다시 5일선을 회복한다든가 추세가 전환될 때 그때가 매수 시점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봉 상태에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단 추세, 저항대, 중기, 조정권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잘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명선님. 예,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살아날 때까지 경기 부양을 하겠다. 아주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급락장 이거는 아직 한참 멀었다 해서 2023년 정도 금리가 인상할 때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최소한 대선 끝나야 그런 것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시기로 굉장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여기서 빨리 돈 안 벌면 그다음부터 약간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버시고요. 첫 번째 종목 모트렉스부터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로서 제가 스마트카, 필수정책, ADS 등을 개발 제조하는 기업으로 월봉 차트를 보세요. 바로 이렇게 붕괴, 제가 9월 2일 날짜에 설명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붕괴 하락, 돌파 상승, 붕괴 하락. 녹화 보시면 다 있습니다. 9월 2일 날짜. 정말 상승했죠? 네, 폭등했죠? 바로 9월 2일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가 이렇게 기준을 가져가시면 되고 사상 최고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후 상승 기준을 유지하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돌파함에 따라 매수를 적극적으로 한다. 네, 급등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약세 신호 나올 때까지 일단 첫 번째 밴드 내지 5일선 매매로 이어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밴드 안 깨지고 5선 안 깨졌다. 하지만 약세 신호 나왔다? 그럼 팔아야죠. 그러니까 약세 신호의 조건을 걸고 하는 거예요. 다음 종목은 바로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는 9월 16일 날짜 바로 9월 16일 이날이죠. 이날 22선에 대한 붕괴가 이루어지면서 끝났다 해서 쭉 떨어졌죠. 그래서 요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LG화학 월봉에서 모든 지표가 과열권에 들어간 상태에 신고가에서 최고 대량 거래 터뜨리고 추세가 이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점과 저점이온 추세 이탈 이후 생명선 이탈했기 때문에 생명선은 요 노란색 선이 22선이겠죠. 붕괴에 따라서 매도 끝. 그래서 추가 하락이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오늘 일단 전기차 이제 부품주 설명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주 설명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을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 전기차 부품주 최근 들어 또 이제 핫했던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 아진산업만큼은 아직까지 크게 못 올라온 종목이죠. 이제까지 이제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업황이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대규모 적자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수두룩한데요. 이 아진산업만큼은 상반기 굉장히 선방을 했죠.
1분기에는 흑자가 좀 많이 나왔고요. 2분기에는 적자 폭도 거의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한 기업이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 수소차 부품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또 동시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 또 이제 중국 쪽에 합자회사도 설립돼 있고 이제 미국 쪽에도 역시 법인이 설립돼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또 매력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진산업 오늘부터 이제 우선 회복을 했는데요. 뭔가 오늘부터 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죠. 종가 무렵에요. 시간의 단일가도 뭔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시가가 721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시가가 이제 돌파가 이뤄진다라고 하면 지난번에 이제 2020년도 8월 달에는 돌파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지수 하락과 함께 쭉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200일선 부근이 위에 있었죠.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200일선 부근이 맨 밑에 바닥에서 깔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더 정벨 상태, 밀집 국면에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심리 스토캐스틱 지표도 50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달부터 20개월 이평선이 이제 막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수급이 대표이사가 1,600원대에서부터 또 장내 매수세 10만 주에서 한 20만 주 가까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PBR이 저 PBR이죠. 0.5배 수준의 저 PBR 또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회사 대우부품 같은 경우도 2,000원대 후반대가 있는데요. 대우부품에 비해서도 훨씬 더 실적과 재무 상태부터 해서 역시 매출 규모도 그렇고요. 훨씬 더 뛰어난데 이 기업이 지금 오히려 대부품보다도 가격이 낮고 거의 비슷하죠. 그만큼 저평가 매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진산업 내일 721선 돌파 여부가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진산업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YG 플러스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8월 달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YG 플러스가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이유가 블랙핑크죠. 블랙핑크가 이제 정규 앨범이 이번 달 또 10월 2일 날 또 발매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악동 뮤지션까지도 컴백할 예정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번 달 10월 달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기업의 가장 좀 매력적인 부분은요. 예전에 뭐 방탄소년단, DPC 같은 경우는 뭐 투자만 했다라고 해서 뭐 10,000원대, 20,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일단 또 싸이 관련주 이제 DI 같은 경우도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뭐 15,000원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YG 플러스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죠. 일단 직접적으로 이 블랙핑크랑 뭐 여러 이제 소속 연예인들과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거죠. 3분기에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도 아래 윗꼬리 소형선 강세일봉이 나왔죠. 기간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종목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상 상단 추세 저항권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번 달 저항받고 미끄러진 게 아니고요. 돌파를 하고 종가로 강세일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 월봉상 꼭대기에 오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간 수급 동향 체크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는 11선 지지 여부를 포인트로 보시면서 11선 매매가 양호할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선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21선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눈에 띄는 부분이 항상 주식은 이렇게 월봉 하단 추세에 근접할 때 그럴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지만이 10배 가까이 또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600원대에서 보신 분들은 지금 10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그런데 지금 상단 추세에서 이제 막 추격을 한다라고 하면 먹을 폭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무조건 항상 월봉상 하단 추세 근접할 때 집중 기회를 노려서 이렇게 상단 추세까지 도전을 하게 되면 큰 또 주식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대량 거래, 그리고 하단 추세 근접, 실적에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재료가 좀 큰 종목, 핫 이슈가 될 만한 종목, 그런 기업들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또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법 잘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크 소님. 예, 다음 종목 머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 와이파이만 하반기에 본격적인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혜를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총선 정책 1호 종목이거든요. 국가에서 총선 정책을 1호로서 정했다.
그 분야가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 가장 공략하기 편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포인트인지 한번 차트 한번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월봉의 장기적인 흐름 자체가 거래가 감소 형태를 띠는 가운데 바닥이 나왔어요. 그리고 조정받을 때 거래가 감소하며 지금 상승자 경향분 나오다 약간 밀려있지만 50에서 60 올라갈 때 그때가 본격적 상승의 시작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못 갔던 게 뭐냐면 이런 게 수개월 동안 횡보에 못 갔던 거.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망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택트 시장, 언택트 그런 산업 측면에서 어떤 성장성이 많이 발전됨에 따라 통신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민들의 어떤 위한 정책적으로 봤을 때 공공 와이파이망의 확대는 반드시 또 이루어지면서 총선 정책 1호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현재가 매수권 그리고 이번 달 저가만 깨지 않는다면 앞으로 쭉쭉 나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바로 캠시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로서 테슬라의 CEO가 완전 자율주행차 베타 버전에 대한 공개를 하겠다 해서 태망에서 나타났죠. 그래서 모트렉스도 강세 띄었던 거고 캠시도 강세를 띄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될지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세를 띄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랬죠. 이렇게 대량 거래가 여러 번 형성됨에 따라서 하방 금질이 강하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일봉 차트에서 거래가 빵빵 두 번 터지면서 기둥을 두 번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쭉쭉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20개월 이평선 지속에서 장기적 흐름 상승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요. 나니의 전문가님. 네. 자, 태림 포장을 좀 볼까요? 현재 뭐 태선도 좀 돌아오고요.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배달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태림 포장 같은 경우 잘 보시면은 현재 일봉에서 5선 지지받고 추세는 아직 전환되지 않았지만 현재 우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일봉은 단기고 주봉, 중장기 보면은 현재 가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월봉 상태를 보면 역시 이번 달에 추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신호가 패턴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네, MTNW 이제 공개 방송 제가 저녁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은 이 방송 끝나고 1시간 뒤에 저녁 9시에 MTNW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노란톡에서 오픈 채팅에서 MTNW 공명 정주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요. 오픈 채팅방이 또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참여 코드는 0000 4개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는애님도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000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제가 또 이제 오전 8시부터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내일 오전 8시부터 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 이후 매우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남큰 선생님. 네, 노란톡 MTNW 강남큰선 검색하고 오시면 무료 정보 많이 드리고 있고요. 방송 끝나고 나면 22시에 공개방송하고요. 항상 장 끝나고 나면 공개방송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내일 실시간 장중에 공개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이런 종목들 어떻게 배워야 할지 실제 장중에 리얼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리의 전문가님. 네. 그 무료 카톡이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 들어오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참여 비번은 0자 4개입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 추석이 돌아오는데 서두르지 마시고 비중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